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찰하는 시민의 방송 김은설입니다. 주말 경선 결과 보시고 잠 못 이루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그야말로 대혼돈 메가톤급 폭풍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울경 결과 다들 보셨습니까? 부산, 울산, 경남 권리당원 선거인단 총 1724명 중 무려 54.69%인 53,993명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믿기 힘든 대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당대표 후보별 득표율을 보면 정청래 후보가 46.65%를 얻으면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고, 그동안 대세론을 업었던 김민석 후보는 43.85%로 2위에 머물렀습니다. 3위 송영길 후보는 9.50%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왜 대한민국 정치권 전체를 흔드는 대이변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팽팽한 판세를 수학적으로 그리고 정치가의 치밀한 세법으로 완전히 쪼개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꼭 눌러주시고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자, 냉정하게 짚어봅시다. 솔직히 이번 경선 시작 전까지 당내 주류 조직이나 언론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김민석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픽, 이른바 명심을 전폭적으로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압승할 것이다. 심지어 김민석 캠프조차도 부울경은 우리가 열세지만 튼튼한 조직력으로 방어하겠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어떻습니까? 충청권 첫 경선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45.05%로 1위를 기록하며 44.61%를 기록한 정청래 후보에게 간신히 앞섰지만 이번 부울경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8%포인트 차이로 뒤집으면서 누적 득표율 45.51%를 기록해 44.52%의 김민석 후보를 밀어내고 누적 1위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두 후보 간 누적 격차는 불과 0.99%포인트 1211표 차의 초접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결론은 무엇이냐? 이재명 대통령의 후광이 예전만큼 절대적으로 먹히지 않고 있다. 바로 그 사실인데요.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나 취임 초기 압도적인 지지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면 고향 연고든 지역 연고든 필요 없이 김민석 후보가 모든 지역을 싹쓸이하며 무조건 이겨야 정상입니다. 임기 중반기 전국을 지나며 당원들 바닥 정서에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당원들이 견제와 균형을 잡아줘야 한다는 건강한 심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자발성과 주체성이 그 어떤 정당보다 강합니다. 당대표 선거는 당원의 축제인데 왜 위에서 가드라인을 주느냐는 반발 심리가 정청래라는 독보적인 자생적 팬덤과 만나 화학적 폭발을 일으킨 것입니다. 정청래 후보는 명심의 울타리 없이 본인이 직접 당원들과 현장에서 구르며 다져온 단단한 바닥 민심이 있습니다. 결국 동원된 조직표가 자발적인 당심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이번 부울경에서 명백하게 증명된 것입니다. 여기서 정청래 후보의 부울경 정경 발표 한 대목 듣고 가겠습니다. 영상 함께 하시죠. 당을 공격하고 당원들의 가슴에 상처를 준 헌법 20조 정교 분리의 위헌정당의 위험에 빠뜨린 김민석 후보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반드시 윤리위에 제출해서 심판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대십시오. 왜 며칠 동안 신천지 신자도 얘기를 못 꺼냅니까? 전인현 노무현을 배신하고 정몽준의 갈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믿을 사람 정청래를 당대표로 뽑아주십시오. 지도부를 교체하자고 합니다. 지도부를 교체해 주십시오. 제가 당대표가 되고 직후부터 당대표 물러가라고 데모하고 1인 1표 하려고 그러면 최고위원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당대표 흔들고 조국혁신당과 통합하려고 그러면 반대하고 이현주 의원과 텔레그램 한 국무위원은 누구입니까?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이 대통령의 지론이라고 정무수석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진명을 자처한 사람들 왜 대통령의 지론인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은 반대했습니까? 이러고도 진명입니까? 어제 대전에
도착하면서 김민석 후보가 주장하는 전당원 100% 투표, 국회의원 이름 걸고 현수막건 국회의원들을 보았습니다. 이래서 1인 1표 하자고 하는 겁니다. 당대표 눈치 보지 않아도 당원들 눈치 보고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 개파를 정산할 수 있는 그런 1표를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것입니다. 어제 저는 졌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제가 아픈 것은 정청래를 지지하고도 마음 아파했을 그 당원들 생각하니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개혁당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에서 김민석을 지지했고,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김민석이 이긴다고, 거의 모든 방송 패널들이 김민석이 이긴다고 그렇게 응원하고, 국회의원들이 몰려다니면서 전화방 만들어서 전화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0.4% 졌다면 제가 이깁니다. (2대1) (3대1) 오늘도 정청래를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 공격하려면 하고 때리려면 때리십시오. 저는 맞겠지만 당원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골프 공만 맞지 않아도 노무현 탓, 비가 와도 비가 오지 않아도 노무현 탓을 했습니다. 울산에서 김상옥 시장이 이겼는데도 정청래 탓을 합니다. 정청래 덕분 아닙니까? 왜 정청래 탓입니까? 5월 달에 보안수사권 폐지하자고 당에 요청했는데 김민석 후보에게 묻습니다. 당대표인 왜 저한테는 전화하지 않았습니까? 한병도 원내대표한테는 왜 전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왜 지금도 보안수사권을 무엇을 만들었다고 제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는 제가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 또 배신합니다. 저는 컷오프 공천 탈락됐어도 탈당하지 않았습니다. 당을 위해, 총선 승리를 위해 제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네거티브 남 탓, 상대방 헐뜯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신천지만큼은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당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의힘에서조차 민주당을 공격하게 만든 그 후보는 용서치 않겠습니다. 당원들도 용서하지 마십시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앞으로도 더 강한 응원과 박갈이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수학적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경선의 판세를 뒤흔들 진짜 핵심 변수, 바로 선호 투표제입니다. 1위 후보가 최종 합산에서 과반 50% 이상을 얻지 못하면 3위 후보의 표를 열어서 그 표에 적힌 2순위 투표를 1, 2위 후보에게 나눠주는 방식이죠. 누적 투표를 보면 정청래 45.51%, 김민석 44.52%로 어느 누구도 5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라면 과반 득표자가 나올 확률은 10% 미만, 결국 선호투표제 개표 단계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언론과 평론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송영길 후보의 2순위 표심은 김민석에게 70% 가까이 쏠리기 때문에 결국 김민석이 역전승한다. 표면적인 수치만 보면 김민석 후보에게 강력한 구명 조직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엄청난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수학적 역설을 아셔야 합니다. 송영길 후보의 표가 나중에 김민석 후보에게 대거 배달되는 구조라면 정청래 후보가 이기기 위한 공식은 단 하나입니다. 송영길 후보의 득표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정청래에게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남은 지역에서 송영길 후보의 표가 10% 이하로 묶이고 정청래 후보가 본투표 1순위에서 46.9% 이상을 얻어 김민석 후보와의 격차를 4% 5% 이상
벌려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송영길 후보의 표가 쪼개져서 김민석 후보에게 일부 들어가더라도 정청래 후보가 1순위 투표에서 단단하게 쌓아둔 압도적인 격차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정청래 후보가 최종 승리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즉 대통령 후광이 안 먹히는 지금 상황에서 당원들이 송영길 후보에게 표를 주면 결국 김민석 좋은 일 시킨다는 것을 인지하고 송영길 후보에게 갈 표를 아예 정청래 후보에게 몰아주는 전략적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이 선호 투표제는 김민석 후보를 구하는 동아줄이 아니라 오히려 발목을 묶어두는 덫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남은 경선 지역의 거대한 선거인단 배치를 정확하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충청과 부울경이 끝났지만 이건 전체 순회 경선 일정의 초반부에 불과합니다. 진짜 링 위에서 진짜 본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당장 다가오는 제주, 인천, 그리고 강원, 대구, 경북 순회 경선을 거쳐 전당대회 최대 분수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광이 빠진 상태에서 조직력의 김민석이 남은 지역을 방어해낼 것이냐, 아니면 대중적 인지도와 선명성을 가진 정청래 후보가 격차를 더 벌릴 것이냐가 관건인데 제 분석은 이렇습니다. 정청래 후보가 남은 거대 지역으로 갈수록 기세를 타서 격차를 훨씬 더 벌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직표라는 것은 선거인단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투표율이 낮게 조정되는 곳에서나 제한적으로 힘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전체 민주당 권리당원의 30% 이상이 집중된 최대 승부처 바로 호남권, 광주, 전남, 전북, 그리고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 경기, 인천, 서울의 거대한 표밭은 특정 조직이 인위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규모를 아득히 초과합니다. 이 거대한 표심은 결국 무엇을 움직이느냐? 바로 대중적 인지도, 그리고 대여 투쟁력의 강력한 메시지, 선명성입니다. 바닥 민심에서 대통령을 향한 미묘한 실망감이 퍼져 있고 후광 효과가 미미하다는 정황이 부울경에서 이미 증명된 이상 호남과 수도권의 권리당원들은 정권의 성공을 위해 다가오는 총선에서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당대표로 정청래 후보에게 더 많은 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김민석 후보의 조직 동원력이 이 거대한 자발적 표심의 폭풍 속에 휩쓸려 무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판세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번 경선은 단순히 후보 개인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임기 중반기 현직 대통령의 의중, 즉 명심과 권리당원들의 독립적인 자발성, 당심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대한민국 정치사의 역사적 변곡점입니다. 대통령의 후광이 예전같지 않다는 민심의 통찰을 바탕으로 분석했을 때 남은 호남과 수도권에서 김민석 후보와의 격차를 더욱 크게 벌릴 것이라는 것이 저의 분석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방송 나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되새기면서 행복하고 좋은 일만 하루하루 생기는 그런 행복한 나날 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